최근 전북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면서 전남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라남도는 AI 차단 방역을 위해 오리 농가와 철새 도래지 등 방역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여수에서 2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11월 27일 여수의 한 주택에서 2살 아이 1명이 숨진 채 발견돼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폭발로 작업자 3명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 특별 감독에 나섰지만 주먹구구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는 선박 사고가 속출하면서 일부 선원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8년 이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최근 가까운 지역에서 AI가 검출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겨울철 철새가 이동하면서 지역에 AI가 유입될 우려도 높아지면서 방역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최근 전북 정읍시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전라남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1월 28일 AI가 검출된 정읍의 한 오리 사육 농가는 전라남도와 10km 정도 떨어져 있어 확산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가 발생한 오리 농가와 같은 계열사가 전남에만 80곳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8년 이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차단 방역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일부 계열사가 우리 도에 있는 도축장으로 오리를 이동시키는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그 계열사에서 우리 지역으로 도축하러 못하도록 이동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11월 30일부터 전북 지역에서 사육된 오리를 지역으로 반입하거나 도축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사료 차량의 경우 이동을 막기 어려워 4단계에 걸쳐 방역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출발지에서 최초 방역을 조치하고 전남 지역 경계 초소와 지자체 거점 초소, 마지막으로 농장 입구에서 방역할 계획입니다. 또 전북 지역 축산 분뇨 차량에 대한 반입을 금지하고 방역 관리를 위반할 경우 계열사 평가에 벌점을 줄 방침입니다. 정부 보조 사업 지원에 있어서 어떤 가감이 지원을 배제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행정명령까지 동원해서라도 계열사들이 이번 조치에 적극 협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 지역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오리 492만 마리를 키우고 있어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전라남도는 오리 농가뿐만 아니라 철새 도래지를 대상으로 AI 차단 방역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난주 광양제철소 제1고로에서 난 폭발로 작업자 3명이 숨졌죠. 사고 발생 뒤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부터 특별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또 다른 사고를 막겠다는 건데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이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광양제철소를 대상으로 특별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분야 전반에 대해 잘 지키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감독을 하면 사건 전반에 대해서 감독을 합니다. 안전이든 보건이든 전반적으로 다 봅니다. 노후화 설비와 산소 공급 배관, 밸브 등에 대한 관리 실태, 정비 보수 시 안전작업 절차 이행 여부 등이 중점 감독 대상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감독이 진행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선 근로감독이 수박 겉핥기 식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지난해 6월 니켈 추출 설비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뒤
정기 기획 감독이 진행됐습니다. 당시 근로감독에 참여했던 한 노동자는 감독 내용이 실질적인 노동 환경의 위험성과 연관이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촬영장에 돌아다니면서 그 좀 법적 문제사항 있잖아요. 표지판이 안 붙어 있다, 이런 거 위주 보고 오후에는 이제 서류 MSTS나 서류 위주로 검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점검이 실질적으로 일할 때의 위험성과 좀 연관이 있었나요? 전혀 없죠. 노동청 관계자를 통해 파악한 결과 1년 전 정기 기획 감독과 이번 특별 감독은 세부 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감독하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네, 맞습니다. 감독하는 범위는 저희가 산업안전 보고에 관련된 정 분야에 대해서 감독을 하는 겁니다. 비슷한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노동청은 감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위해 이번 특별 감독을 노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감독이 사고 수습과 책임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지난해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는 선박 사고가 속출하면서 일부 선원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주말 사건 사고 소식 고정민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29일 아침 9시쯤 고속도로 위를 달리던 차에서 불이 난 겁니다.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갑자기 연기가 났다는 운전자의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창 강남고속도로 남고창 상행선이요. 차량을 이미 다 전소해버린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국가수나 경찰에서 합동 조사를 또 해야 돼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원인가. 장성과 한평 해남에서도 차량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28일 낮 3시쯤 장성에선 굴삭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서 아침 9시 40분쯤 해남에선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SUV 차량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운전자가 직접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9일 아침 9시쯤 한평에선 부주의 때문에 고압전선이 대형 화물차에 닿아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작업하시는 분의 그 부주의로 인해서 고압전선을 건드리신 거니까. 전남 동부권에선 선박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29일 나로도 인근 항구에선 강풍에 정박용 줄이 끊어져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고흥 소록도 인근 해상에선 어선 두 척이 서로 충돌해 선원 2명이 다쳤습니다. 해경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여수에서 2살 남자아이가 냉장고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수경찰서는 11월 27일 여수의 한 주택 냉장고 안에서 2살 아기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아동 방임 신고를 접수하고 남매를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부모 A씨의 주거지를 긴급 수색해 시체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의 36번 확진자와 관련된 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벌인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목포시는 업무 때문에 목포에 들렀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남양주 거주자와 동선이 겹친 시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인 결과 75명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목포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검사를 받고 모임이나 행사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됐던 지난 10월 전남 지역 생산이 증가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남 지역 광공업 생산 지수는 96.6으로 전월보다 1.3%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는 1.4% 줄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와 가스, 증기, 공기조절 공급업, 1차 금속과 고무, 플라스틱 등이 증가하고
화학 제품과 기타 운송 장비, 석유 정제 등은 감소했습니다. 판매액 지수는 83.4로 전달보다 1% 늘었습니다. 가전제품과 오락, 취미 등이 소비자로부터 인기를 끌었고 반면 경기에 민감한 신발과 가방, 화장품과 의복 등은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추석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소 완화되고 기업 경기가 회복되면서 잠시나마 생산 지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목포시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과 관련해 명명백백하게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쓰레기 소각장 행정 절차에 대해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사실관계를 떠나 우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은 해소하고 잘못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LG 헬로비전 호남방송은 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 과정에서 집행부와 시의회가 행정 절차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진도군이 불법 어구 400여 개를 철거했습니다. 진도군은 불법 어업으로 발생하는 민원과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잦은 철거할 수 있는 어구는 치우도록 권고하고 방치된 불법 시설물은 강제로 철거했습니다. 철거한 폐 어구는 해양 쓰레기 적재장으로 옮기고 어구에 포획된 어류는 다시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공장 시스템 구축 지원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23곳에 불과했던 도내 스마트 공장 구축 기업을 지난해 129곳, 올해 165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에도 195개 기업에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고 사전 컨설팅과 스마트 공장 구축, 사후 관리의 선순환 구조 정착 등을 통해 스마트 공장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스마트 공장은 제품 제조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공장입니다. 무안군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248억 3,600만 원을 1,157곳 농가에 1차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배작물과 경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기존 직불제와 달리 소규모 농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하는데요. 소규모 농가 직불금은 0.1에서 0.5헥타르 이하로 경작하고 소득과 농촌 거주기간, 영농 종사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하며 면적 직불금은 경작 면적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공익 직불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안군 친환경 농업과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이 내년에 재배할 2020년산 정부 보급종 벼 종사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영암군은 12월 15일까지 정부 보급종 벼 11품종에 대한 신청을 지역 읍면 농업인 상담소에서 접수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벼 보급종 신청 방법은 마을별로 이장이 신청량을 취합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3월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암군은 올해부터 보급되는 벼 종자의 경우 소독을 하지 않고 공급되기 때문에 약제 소독 등을 통해 병해충을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양시가 내년도 농산물 소형 저온 저장고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과수, 채소 등 원예 농산물 재배 면적이 2헥타르 미만인 농가로 희망하는 농가는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농업 경영체 등록 여부, GAP 인증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저온 저장고 87동을 지원했으며 내년도에는 64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근대 역사 건축물인 갑자옥 모자점을 매입한 뒤 활용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열고 갑자옥 모자점을 관광객들에게 흥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자문회의에서는 모자를 활용한 전시와 체험, 판매까지 방안이 제시됐습니다.